우리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취업한 직장인이다. 설렘을 안고 서울에 왔지만 때는 코시국이었고 직장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기에 우선 고시원에 머물며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때까지만 해도 첫 자취 시작이었기에 로망에 부풀어 있던 나는 마치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작은 방 안에 누워 설레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곧 나는 서울의 어마무시한 방값 앞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작은 컨테이너 같은 원룸 하나에 최소 50에서 80만 원이라니, 이 한 몸 누이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인가. 방 구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간 세상은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갔다. 사회초년생의 월급에 월세 빼고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을 모아 이 험난한 서울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나 보다. 호시국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된 SNS 속 사람들은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너도 나도 재테크와 부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주식이나 부동산, SNS로 몇 달 만에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혹자는 지금이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세상이라는데 나는 왜 그들보다 적은 돈을 벌면서 직장에 출근하며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현타가 왔다. 현타도 왔고 솔직히 솔깃하기도 했고, 아니 요즘에 취업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이게 얼마든 간에 일단은 박수 받아드는 게 맞는데, 솔직히 내 통장 잔고에 찍힌 월급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배를 벌어버리니까 와 이건 뭐지? 싶은 거지. 물론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는 진짜 대단한 거지. 근데 아무튼 그때는 좀 어그로를 끌려고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 그 결과 이전에 그 노력을 향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 노력도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는, 오히려 좀 그게 더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는 세상의 평가 기준이 다 돈인 것 같았어.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노력했고 이런 것보다는 그 기간 안에 누가 더 많은 돈을 벌었는가, 막 이런 걸로 약간 평가되는 그런 기분이었지. 그리고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막상 취업은 했는데 좀 불만족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눈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부업이나 재테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친구가 아니었는데도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시간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효율이 좋은 부업을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일단은 이것저것 부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 다행히 취준을 하면서 편집을 배웠던 적이 있어서 영상 편집 부업을 하며 월세만큼의 돈을 벌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이란 5분에 5시간이 들어가는 말 그대로의 노가다였다. 다른 효율 좋은 부업들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파다가 그래 배움에는 돈을 쓰자, 투자한 만큼 뽑아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강의를 듣다가 뭔가 조금 더 쉬운 게 없을까 해서 블로그 애드센스 강의, 인스타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서 뭔가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더 잘 될 것 같아서 퍼스널 브랜딩을 공부하고 지식 창업까지 공부하게 되었다. 이제 뭔가 부업의 세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아는 상태가 되었는데 마치 그 강의들을 보면 내가 언젠가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모험처럼 듣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일단 돈을 벌자. 파이어족이든 디지털 노마드든 간에 다 좋아 보였다. 뭘 하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돈이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익은 좀 생겼지만 조급함에 시작한 부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실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뿌듯한 기분은 가고 허무함이 찾아왔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내 꿈이 부자였나? 그래, 부자는 모두의 꿈이니까. 그럼 만약 부자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내 모습을 돌아보니 마치 학창시절같이 주변에서 다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모습이었다. 일단 성적을 잘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학생은 일단 돈을 잘 벌면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믿는 찌든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만 같았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자책했다. 나는 여전히 미래를 위해 오늘의 나를 희생하고 있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예전이고 지금이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건 항상 현실 앞에서 뒷전이 된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초록창이나 유튜브에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검색창을 켜야 할 때였다. 부업을 공부하는 열정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언제 즐겁고 힘들었는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것 이전에 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는지, 백발 노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은지, 이런 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 다행히도 쓸데없는 배움은 없다고 그동안 노력하며 쌓은 지식에 이런 나와의 대화가 더해지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실력을 쌓고 그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하면 좋을지 나름의 계획도 조금씩 그릴 수 있게 됐다. 물론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간절한 사람들, 안정된 삶이 큰 가치인 사람들에게는 이 수많은 부업 방법들은 분명히 기회다. 하지만 그게 당장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잠시 멈춰보자. 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부업은 정말 좋은 수단이지만 부업과 재테크 성공 그 자체가 진로가 되니까 열등감이나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지 돈만을 위한 부업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다. 부업은 수단일 뿐 목적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남을 보고 결정한다. 선택지가 더 많아진 사회에서 우리는 남의 꿈을 쉽게 빌려다 쓰고 또 거기에 돈을 쓰고 방황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 하고 싶은가? 내 안에서 목적을 먼저 찾자.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 남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고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내일의 결과를 위해 희생하는 하루가 아니라 조금 더 꿈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여전히 영상 편집이라는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성장하는 과정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다. 똑같이 시간과 체력을 쏟지만 임하는 집중도와 지속이 다르다. 그리고 더 즐겁다. 나는 사실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꿈을 사는 중이다. 부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지금 나답게 행복하다면. 그래서 나는 부업을 포기했다. 돈만을 위한 부업을.